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진정한 평화를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제자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세상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만 갑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자여, 그대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불안한 것을 보았노라. 오늘은 마음의 평화가 어떤 복인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사무량심 무한한 자비의 마음으로 평화 찾기. 첫째, 자비심 모든 존재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이란 다른 존재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면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나 손주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십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어하거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며 때로는 자식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렇게 키웠나 하며 자책하거나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자비심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식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이라는 험한 길에서 넘어지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무릎이 까져서 우는 아이를 달래주듯 이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인 자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실제로 70세의 김할머니는 40대 아들의 사업 실패로 몇 년간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자비심에 대한 법문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는 대신 얼마나 힘들까 내 아이가 하며 마음으로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할 때도 괜찮다, 천천히 하자는 말을 건네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아들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고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비심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아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예민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누군가를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며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처음엔 가족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둘째, 연민심. 함께 아파하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연민심은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깊은 사랑입니다. 이는 단순히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냉정하게 도울 방법을 찾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배우자나 친구의 질병, 죽음을 경험하며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 40년 지기 친구가 암투병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함께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민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치매 걸린 남편을 돌보는 아내는 남편의 혼란과 아픔을 함께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이 건강해야 남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고 때로는 전문 도우미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75세 박할아버지의 경우 아내가 파킨슨병에 걸렸을 때 처음엔 함께 우울해져서 집안 분위기가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연민심을 배우고 나서는 아내의 병을 받아들이되 자신은 더욱 건강하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아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운동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의 상태도 안정되고 두 분 모두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손주를 돌보는 상황에서도 연민심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떼를 쓰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요즘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연민심으로 접근하면 아이도 나름대로 적응하느라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생활 패턴을 맞춰가는 것도 아이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연민심을 기르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상대방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절이 바뀌듯 모든 상황은 변화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현재의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희심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희심은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질투와 시기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기쁨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을 기르면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이 내 기쁨이 되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가 자녀들로부터 더 많은 용돈을 받는다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할 때 부러움과 질투심이 생깁니다. 특히 자녀들의 성취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집 아들은 의사인데 우리 아들은 하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희심을 기르면 이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다, 축하한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들 때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집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 우리 뇌에서도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68세 최할머니는 평생 비교의식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늘 누가 더 잘 사는지, 자녀가 더 성공했는지 비교하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희심을 배우고 나서는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얼마나 좋으냐, 정말 잘 됐다 하며 진심으로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친구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고 자신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웃의 경조사에서도 희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네에서 누군가의 자녀가 결혼한다거나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입니다. 부럽다가 아니라 정말 잘 됐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우리 자신도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볼 때도 희심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늙었는데 저들은 젊어서 좋겠다가 아니라 젊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렇게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심을 기르는 실천법은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진심 어린 축하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잘했다, 다행이다,
기쁘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세요. 넷째, 평정심 마이너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 평정심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앞에서 마음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는 무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성숙한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시니어분들은 수많은 기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걱정과 기쁨을 반복했고 경제적 어려움과 풍요로움을 오갔으며 건강할 때와 아플 때를 모두 겪어보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바로 평정심을 기르는 자산입니다. 평정심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해하며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기른 분들은 지금 걱정해봤자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최선을 다해 대처하자는 마음으로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합니다. 72세 이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처음엔 크게 낙담했습니다. 평생 즐기던 독서도 할 수 없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어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기르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멀쩡하다.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이제는 오디오북을 들으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평정심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부족하거나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때 과도하게 걱정하면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평정심을 가지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을 때,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에 더 관심을 보일 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평정심으로 바라보면 시대가 바뀌었고 젊은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간다. 그들 나름대로 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점차 일상의 작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도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발견한 소중한 지혜입니다. 극단적인 쾌락과 극단적인 고행 모두를 버리고 가운데 길을 걸을 때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을 택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극단과 편견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지혜로 살아가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고민들이 사실 극단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분법적 사고,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 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할 때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미 망했으니 포기하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도의 지혜로 접근하면 적당히, 꾸준히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혹사시키다가 번아웃에 걸리거나 반대로 너무 편안하게만 살려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는 이런 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믿거나 완전히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방임적이지 않은 사랑과 원칙이 조화된 방식을 찾는 것이 중도입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대신 나는 실패했고 그것으로부터 배웠다. 상황이 어렵다 대신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중도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모든 극단을 초월한 깊은 평화의 길입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질 것이다. 세존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그대 안에 있었다. 다만 욕심과 걱정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그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맑은 마음을 되찾아가는 것이다. 기억하거라. 마음의 평화가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5분의 명상, 매일 밤 감사의 마음, 매주 한 번의 나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늘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